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어렵게 예쁜 딸을 얻게 된 30대 초보 아빠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는 꽤 되었는데 그동안 일들이 많아 이제서야 어렵게 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를 바라는 게 너무 욕심인가 싶어서 다 포기하고 아내와 둘이서라도 잘 지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기한 순간에 아이가 생기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싶네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이 순간, 제가 아내와 영영 헤어질 뻔했던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게 되네요. 어쩌면 그날의 일이 있었기에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끽하는 지금, 그때의 사연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아내와 저의 인연은 참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그 우연들이 겹치지 않았더라면 평생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도무지 내키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 했던 모임 자리에 억지로 끌려나가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역시 지인의 권유로 그 자리에 나왔었죠. 둘 중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없던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갔던 모임 자리에서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고 제 운명의 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래 낯가림이 심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붙이거나 아는 체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아내가 눈이 부실 정도로 예쁘거나 돋보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날 제 눈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평생 봐온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으니까요. 어디에 끌렸는지도 모르게 첫눈에 반해버린 저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호감과 달리 그 사람은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 혜진 씨,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따로 차 한 잔이라도 하실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긴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글쎄요. 저도 오늘 억지로 끌려 나온 거라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원래 이 모임 나오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지인 따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용기 내게 되네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혜진 씨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래요.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들이대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냥 왠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거의 매달리고 애원하듯 하여 겨우 그녀의 명함 한 장을 받게 된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혜진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바쁘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만남을 피하는 그녀였지만 그런 혜진 씨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저는 매일 그녀에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라는 안부 인사를 보냈습니다. 싫다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저도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던지라 그런 배부른 고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연락도 보내지 않으려니 제 속이 답답해지는 게 이런 게 상사병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애다른 짝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노력은 결국 빛을 보게 되었죠. 매일 같은 저의 문자에 지쳤던 건지 혜진 씨는 어느 날 저와 직접 만나주게 되었고 저는 한 달 만에야 그녀를 다시 만나며 다시 한번 떨리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나 그리워하고 좋아해 본 적이 있었는지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에 제 스스로도 주체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도 혜진 씨는 제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거절하려 나온 자리라며 자신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제게 단호한 거절의 표시를 해왔었죠.
저도 민석 씨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민석 씨를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날 여력이 되지 않아요. 저는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거든요. 저희 나이에 연애만 하고 즐기다가 헤어지는 것도 우습고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성격이 되지 못해서요. 결혼까지 하지 않을 거면 굳이 앞길 창창한 사람들 혼삿길 막을 일이 있나 싶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민석 씨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단호한 거절 의사에 좌절할 만도 했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 말에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면 제가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너무 과하게 긍정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혜진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싫으신 건 아니신 거죠? 연애가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달라고 사정하는 입장에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저랑 몇 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주세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면 그때 몇 번 더 만나주시고요. 지금 저는 그냥 그 정도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참 구차하다 싶었습니다. 저 좋다는 여자도 꽤 있었을 만큼 허우대 멀쩡한 인간이었고 싫다는 사람한테 체면 없이 들이댈 정도로 어디 모자란 놈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 나이에 연애가 처음도 아닌데 난생 처음 상사병이라는 것을 겪어볼 정도로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체면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 없던 저는 귀찮을 정도로 혜진 씨를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귀찮은지 피해 다니려는 여자에게 온갖 애정 공세를 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그런 노력 끝에 저희는 결국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외사랑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노력이 헛되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연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말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저와 만나는 동안 혜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데이트를 즐기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짝사랑으로 끝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던 저는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는 그녀를 보며 점점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싫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점점 더 마음을 나누며 깊은 관계로 이어지고 싶었어요. 혜진이도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는지 어느새 점점 자신의 속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혜진이와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희는 서로 말도 편히 놓지 못하고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하면서도 혜진이는 늘 차가울 정도로 정중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뭐든 혼자서 해결하려 했었죠. 그게 섭섭하기도 하고 도와주지 못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혜진이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제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별로 잘난 건 없는 저일지라도 혜진이가 힘들 때는 항상 자리를 내어주고 도와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죠. 그런 혜진이에게 아픈 사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는 더욱 그랬어요. 혜진이가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믿음이 생긴 뒤 어느 날 제게 자신의 아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어린 시절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죠. 사실 나 부모님 안 계셔. 고아야. 우리 부모님들은 나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 뒤로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런 할머니도 나 대학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어. 그 뒤로는 정말 완전히 고아가 됐지. 어릴 적에는 내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다면서 놀림당하고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정말 고아라고 무시받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상처가 참 많았었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평생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대체 무슨 마음이기에 연애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을지 늘 궁금했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된 혜진이의 사정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제게 그 사정을 알려준 것이 무척 고마웠었죠. 그리고 그런 혜진이만 괜찮다면 저는 혜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행복을 포기하기에는 혜진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다행히 혜진이도 저와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던 건지 결혼 얘기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약속과 달리 자꾸만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 있었죠. 하지만 혜진이는 저희 부모님이 고아인 자신을 반대하실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민석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나를 많이 아껴주는지 잘 알아. 내가 평생 못 받아본 사랑 민석 씨한테서 다 받은 것 같아서 늘 고맙고 미안해. 근데 그래서 결혼은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애초에 결혼은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잖아. 민석 씨가 괜찮다고 해도 민석 씨 부모님은 걱정하실 텐데 나 그거 겪을 자신 없어. 민석 씨가 어디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좋은 여자도 많을 텐데 굳이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는 걸 민석 씨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내가 부모 입장이라도 반대하실 게 뻔해. 그래서 결혼은 도저히 용기가 안 나. 그동안 대체 어떤 상처들을 받았던 건지 결혼 얘기를 꺼내기도 두려워하는 혜진이를 보며 저는 어떻게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혜진이를 설득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만 하시면 결혼하자고 혜진이를 설득하면서 그 사이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 부모님도 팔은 안으로 굽으시는지 처음에는 고아로 자란 혜진이의 사정을 걱정하셨습니다. 걱정을 아주 안 하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그러시는 게 꽤 충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쁘신 분들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뿐인 자식이 고생 없이 행복했으면 하셔서 욕심을 부리시는 거라 생각했기에 제가 혜진이를 만나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제가 혜진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그리 속 좁은 분들은 아니셨고 혜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듣게 되신 부모님은 하루빨리 혜진이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혜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지만 저를 믿고 저희 부모님을 뵈러 와주었고 부모님은 직접 만난 혜진이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어렵게 이루어낸 아내와의 결혼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나 저나 결혼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했고 어려운 결정이었던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싶었죠. 저는 제게 마음을 보여준 아내에게 늘 고마웠고 그런 아내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무척이나 잘했고 저는 그 부분이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저도 처갓집에 잘할 자신이 있었지만 장인 장모님이 계시지 않는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이라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애 시절 아내의 아픔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기일을 지키며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하니 이제라도 알게 된 제가 아내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아내는 괜찮다며 저를 장인 장모님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키워주신 할머님이 계시는 시골 묘지에는 가봤지만 저는 아내의 부모님이 어디 묻혀 계시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져서 그런다며 제게 부모님의 얘기를 하는 것조차 꺼려했고
그래서 저는 아내의 상처를 괜히 들추지 않으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내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적 돌아가셔서 별다른 추억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부모님 기일 정도는 챙길만 했는데도 아내는 기일도 기리지 않고 추억하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님 일은 당신을 만나기 한참 전의 일이잖아. 그래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아프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제는 당신이랑 행복하고만 싶어. 나 걱정하는 당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시부모님 챙기고 당신이랑 좋은 추억만 기억하고 싶어. 괜히 아픈 일을 꺼내고 싶지도 않다는 아내의 말을 이해한 저도 아내를 위해 더 이상 장인 장모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꺼내실 적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말을 돌리며 아내가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 노력했었죠. 이래도 되나 싶기는 했지만 당사자가 그렇다니 제가 뭐라 더 훈수를 둘 수도 없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오랫동안 설득해서 결혼까지 이룰 수 있었던 저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아내를 또다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말대로 당장의 행복과 앞으로의 행복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로는 아내 역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 보였고 이제야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를 보며 저는 하루빨리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새 식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즐기는 신혼도 행복했지만 가족을 잃고서 늘 외로웠다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더 큰 행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원했고 신혼 1년 차부터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저희에게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행복감에 취해 임신이라는 게 그냥 준비만 잘하면 금방 아이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실수로라도 생기는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죠. 저희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임신 소식을 전해오고 다른 지인들의 돌잔치를 다니게 되는 동안에도 저희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그리 급할까 싶어 마음 놓고 있었던 저도 그제서야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내도 걱정이 되었는지 그쯤부터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나 싶어서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라도 받아볼까? 요즘에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있다는데 천천히 준비하더라도 검사는 받아보면 좋잖아. 뭐? 검사? 당신은 애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안중에도 없어? 이 와중에 그런 말까지 해야 해? 여보, 왜 그래? 나는 그냥 검사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지. 화났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별말도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는 아내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네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사람에게 제가 괜한 불안을 안겼나 싶어서 사과를 했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계속 예민하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던 저희가 겨우 그런 일로 큰 소리를 낸 것이 충격이었던 저는 혹시 저희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혼자 고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지만 아내는 자신이 과민했다며 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돌연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내가 뭐 잘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그렇다고 갑자기 이러는 것도 아니야. 나는 충분히 고민했고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내 생각보다 당신한테 좋은 와이프가 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우리 둘 다 아직 늦은 나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당신도 나같이 답답한 여자 비위 맞추면서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갑작스러운 아내의 이혼 요구에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내가 부쩍 예민하기는 했었고 얼마 전 아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이혼 얘기를 꺼낼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입에서 뜬금없이 이혼 얘기가 나오니 저는 정말 실성을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혼을 하자는 건지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서로를 위해 하루빨리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저는 뭐라고 대꾸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면 왜 이혼을 하자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좋은 와이프가 되지 못했다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뭐 좀 해달라고 바란 적 있었어? 나한테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여태 동안이나 앞으로나 내가 당신한테 더 요구하고 바라는 건 없을 거라고. 근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설마 며칠 전에 그 일 때문에 그래? 임신 문제로 병원 가자고 한 게 그렇게 속이 상했어? 그때 그건 오해라고 내가 설명했잖아. 아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내 욕심 부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욕심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하나 봐줄 것도 없는 나 같은 여자를 골랐겠지. 연애하자고 쫓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지만 당신은 참 미련할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야. 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까지 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그만큼 돌려주지도 못하잖아. 나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봤자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만큼 돌려줄 수 없어. 그럴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한테 받기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매번 그런 걸로 미안해하고 나 혼자 마음의 짐 가지는 것도 지겹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혜진아, 정말 왜 그래? 정말 그게 이유라는 거야? 아니, 내가 보답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너한테 대단하리만큼 잘해준 것도 없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부담이고 짐이라는 거야? 아이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앞으로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않을게. 아이 낳기 싫다고 해도 이해할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지 말고 대체 뭐 때문인지 뭐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이제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나도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이혼을 생각해 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냥 이혼하고 싶어. 재산 분할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제발 이혼만 좀 해줘. 이혼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아내는 시종일관 제게 이혼을 해달라고만 말했습니다. 제 탓은 아니라면서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하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저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대체 아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안해졌습니다. 표현이 많지는 않았지만 평소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분명 내가 아내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아내를 힘들게 한 게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그게 대체 뭐였을지 한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었고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었기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결근 한 번 없이 잘 다니고 있었으니 회사나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고 성격 탓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아내의 입에서 그런 일로 말이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걸렸던 임신 관련 문제도 이혼의 이유는 아니라고만 하니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죠. 진짜 이유도 모른 채로 이혼을 해줄 수는 없었던 저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아내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저를 피해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당분간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을 테니 이혼 서류를 보내면 도장을 찍어 보내달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아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친구도 많이 없는 사람이 대체 누구 집에서 지낸다는 건지 저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는 이혼 서류를 받기 전에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아내의 고집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기력도 없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변해버린 이유도 모르는 제가 바보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화가 나기보다 아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죠. 그렇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운 중에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가출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처음 보는 낯선 중년 여자의 방문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라면 집까지 찾아온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문을 열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내의 이름을 알고 찾아온 그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을 겁도 없이 집으로 들였던 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신데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자네 장모일세. 내가 혜진이 엄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다짜고짜 찾아온 중년 여성이 혜진이의 어머니라는 말에 저는 순간 실소가 터졌습니다. 가뜩이나 이상해진 아내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복잡한데 이번에는 돌아가신 장모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집까지 찾아오다니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싶어서 화가 날 것 같았어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고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던 저도 그때만큼은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죽은 사람 사칭을 하려 그러는지 무심결에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준 제 스스로를 비판하며 저는 이상한 그 여자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제 이름은 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차마 못 들어주겠습니다. 장모님이라뇨.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혜진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고아였다고요. 근데 어디 남의 집에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닐세. 내가 정말 혜진이 엄마가 맞아. 그건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무튼 내가 자네를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게 없네. 혜진이랑 이혼하게. 자네가 혜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혜진이랑 빨리 이혼해주는 게 혜진이를 위하는 일이네. 처음에는 아내가 없는 사이에 장모님을 사칭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 했던 건가 의심하던 저는 아내의 요구처럼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얘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기 시작했죠. 정말 혜진이 어머님이십니까? 근데 혜진이는 왜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 일로 평생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연이 대체 뭡니까? 그리고 정말 누구시길래 남의 부부더러 이혼을 하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네. 혜진이도 그건 원하지 않을 거야. 어쨌거나 자네가 내 존재를 몰랐다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가 정말 자네 장모가 맞네. 그리고 내가 혜진이 엄마인 이상 그 애가 바라는 대로 자네가 빨리 이혼을 해줬으면 싶어. 그렇게 해야 자네도 혜진이한테도 좋을 거야. 그러니 제발 더 묻지 말고 이혼만 해주게. 자네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존재도 몰랐던 장모라고 하지만 내가 자네 장모인 것은 사실 아닌가?
혜진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네. 그래서 내가 딸 대신 찾아온 거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나? 그러니까 더 묻지 말고 그냥 이혼 도장 좀 찍어주게. 정말 아내의 어머니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그 요구가 더 황당했습니다. 대체 다들 왜 그러는지 이혼만 해달라는 말이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중년 여성이 장모님이라는 것을 쉽게 믿지 못했지만 굳이 남의 집까지 찾아와 자신한테는 이득도 없을 부탁을 하는 행동이 그냥 장난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을 해달라며 가출까지 한 아내가 이런 일을 꾸며서까지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그 중년 여성을 그냥 믿을 수 없던 저는 그 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우선 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정말 장모님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장모님 되시는 분인지 혜진이가 정말 그 집에 있는 건지 제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저도 더 묻지 않고 이혼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말인가? 정말 직접 보고 가면 묻지 않고 이혼하겠어? 우선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결국 이혼을 원한다는 거면 제가 놔줘야겠죠. 제 말을 수긍한 그 중년 여성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혜진이가 잘 지내는지만 보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이죠. 다행인지 아내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차로 30분 달려 찾아간 그 집 현관 멀찍이서 아내의 흔적을 기대하고 있던 저는 이윽고 열리는 문틈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중년 여성도 그 광경에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대로 달려가 아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저는 아내에 대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혜진이 암일세.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수술이 잘 돼서 산다고 한들 앞으로 임신은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혜진이가 자네한테는 알리지 않고 이혼하려고 한 걸세. 나한테도 혹시나 절대로 알릴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었는데 결국 병원 가면 자네도 알게 되겠다 싶어서 미리 말하는 걸세.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암이라뇨? 무슨 암인데요? 자궁경부암일세. 나도 같은 병이었으니 아무래도 내가 내 자식한테 나쁜 걸 물려준 게 아닐까 싶어.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이 자네한테 들키기 싫어서 이혼하기 전에는 치료를 안 받겠다 그러지 뭐야.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자네를 찾아가서 이혼해달라 하는 수밖에 없었어. 정신없는 와중에 차 안에서 짧은 설명을 듣고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간 저는 기절한 아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장모님으로부터 나머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아주 어릴 적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그 후 혜진이는 부모님을 떠나 친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적부터 무책임했던 아버지는 이혼한 후에도 딸을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고 몇 년 뒤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던 어머니 역시 가진 것 없고 자리 잡지 못한 사정에 어린 딸을 데려갈 수 없으셨답니다. 그때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돈 한 푼이 없었다네. 애를 데려가도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낼 형편이었어서 혜진이를 챙길 수가 없었네. 처음에는 돈만 벌면 집만 구하면 어떻게든 자리 잡으면 애를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그 와중에 어쩜 쓰레기들만 꼬이는지 은인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돈 뜯기고 집 보증금 하려고 모아둔 돈까지 전부 날려먹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었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지냈는데
어느 날 내가 병에 걸린 걸 알아버린 거야. 혜진이랑 똑같은 병이었는데 나는 운이 좋았는지 빨리 발견했어. 장모님도 참 순탄치 않은 삶을 사신 듯 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장모님의 그동안의 고생을 알 수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자녀가 상처받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 여린 아내라면 그런 일로 어머니와 연을 끊지는 않았을 텐데 왜 여태 부모님이 죽었다고 말을 했을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님을 돌아가셨다고 할 정도라면 그 증오가 가볍지는 않은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의 얘기를 들으니 저도 아내의 사정이 이해될 수밖에 없었죠.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암이라는 게 무서운 병이었지 않나. 근데 하필이면 그때 혜진이가 나를 찾아왔네.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애한테 나설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매정하게 뿌리쳤어. 너 버리고 갔으니 찾지 말고 똑바로 잘 살으라고 말이야. 그때는 죽은 엄마 그리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마음이 편치는 못했네. 그래도 다행인지 수술도 잘 끝났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 그때 가서 혜진이를 찾아갔더니 혜진이가 나를 만나주지 않더군. 아마 그때 내가 만나주지 않았던 게 걔한테는 참 상처가 컸던 모양이야. 하긴 엄마 손 타보지도 못하고 내 사정은 모르고 그랬으니 걔는 아마 내가 자기를 버렸다 생각했겠지. 그 뒤로 몇 번 찾아가 봤지만 혜진이가 만나주지 않았어. 그렇게 연락이 끊겨서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혜진이한테 연락이 왔었네. 아프다고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네한테 상처 주기 싫다면서 사별보다는 이혼이 낫지 않냐면서 몰래 이혼하고 혼자 치료받겠다 그러는데 그제서야 걔가 날 닮았다는 걸 알았지. 나 아픈 건 참아도 남 아픈 건 못 참는 거야 걔가. 그제서야 저는 아내가 이전에 왜 그리 결혼을 꺼려 했는지 돌아가셨다는 장인 장모님의 묘소를 찾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저와 이혼을 하려 했는지도 말이죠. 바보같이 아내는 아픈 와중에도 제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깟 임신 좀 하지 못하면 어떻고 아픈 걸 나누면 좀 어떤지 늘 그냥 받을 줄 모르던 아내는 끝까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나 봅니다. 그게 안타까운지 담담한 듯 울음을 참으시며 하시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덩달아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얼마 뒤 깨어난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아내의 아픔을 몰라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을 알자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혼하고서는 웃을 일만 많은 것 같다며 제 앞에서는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던 여자가 마른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내가 이 사람 마음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다 싶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겨우 참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을 아내를 설득하게 되었죠. 이미 다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든 끝까지 아내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싫다고 밀어내도 소용없다며 이혼은 무효하기로 했죠. 당신 그거 나 위한 선택 아니야. 이유도 모르고 이혼하면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고 당신은 혼자 치료받으려고 그랬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희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을 더 고생시키겠어. 게다가 살아난다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떡해. 당신 애들 예뻐하잖아. 그걸 내가 아는데 임신 못하는 와이프랑 평생 살으라고 어떻게 하겠어. 당신은 내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된다 생각해? 나 그런 건 정말 상관없어.
우리 어차피 결혼한 사이잖아. 당신이 나를 이용해 먹던 부려먹던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미안해하지 말고 나 믿고 빨리 치료받자. 내가 당신 끝까지 지켜줄게. 결국 아내는 저와 이혼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도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좋은 의사님을 만난 덕분에 아내는 무사히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병원에서는 자궁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 했었지만 다행히 자궁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임신은 포기했지만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났던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는 아내의 존재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도 아내만 보고 평생 살겠다고 말했죠. 그 사이 아내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갔고 2년 뒤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이도 없고 추적 관찰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어요. 그런 아내의 곁에는 아내와 오해를 풀고 가까워지신 장모님이 계셨죠. 아내 역시 자신과 같은 병을 앓으셨던 장모님의 사정을 이해했고 두 사람은 그동안 세월의 서러움을 모두 잊고 다시 다정한 모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돈이 생겨 좋으시다며 기뻐하셨고 저도 늘 외로워 보였던 아내에게 친정 엄마가 생겨 너무나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니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보다 밝은 아내의 웃음만이 저의 행복이었죠. 그런 저희에게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의 기적을 바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당연히 기쁜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이는 모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생을 한 아내의 옆에는 장모님이 계셔 주었죠. 아내가 예전에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해주는 여자들이 부럽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역시 행복해 보이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기적 같은 아내의 완치와 장모님과의 재회에 이어 어렵게 얻은 딸까지 제가 아내를 만나고 모든 것이 기적 같기만 하네요. 그럼 제가 부디 이 기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